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총리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 지피를 마무리하면서 정치를 최상에서 최하까지 5개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정치는 국민의 마음과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보통의 정치는 도덕으로 국민을 가르치는 것이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 5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히 어디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의원님의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국민을 가르치는 3번째 단계로 시작해서 적폐청산 수사로 겁을 주는 4번째 단계를 넘어서 국민과 다투는 최악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지난 예결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처리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네,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9월 7일 날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우리 총리께서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의, 계속 넘겨주세요. 조국 후보자의 부정과 비리를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부정과 비리 혐의가 너무 방대해서 한눈에 보기조차 힘듭니다. 해외 토픽감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조국이란 사람 자체의 이중성이나 부정 비리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만은, 그러한 사람을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2가지 이유를 대면서 임명을 했어요. 그 이유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가 뭡니까? 검찰개혁이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의혹만으로 임명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그 이유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입니다. 모두 의혹 제기만으로 낙마했습니다. 특히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청문회 당시에는 의혹만으로 낙마를 시키고 그 6개월인가 1년 후에 검찰 수사로 입법행위가 확인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의 의혹을 다 합해도 조국 후보 혼자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병력 기피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명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화면, 그럼에도 강경화, 김상곤, 김상조 등은 5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임명한 사람과 낙마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도 이미 청와대에서 국민께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들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낙마한 사람과 네. 임명한 사람의 차이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는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친문 핵심 그룹에 속하면 조국 후보와 같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 범죄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민 여론이 악화가 되면 낙마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그야말로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위법을 확인한 자리가 아닙니다. 위법과 불법이 확인되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고, 그 사람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국 후보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제가 다 제쳐놓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조국 후보의 딸이 아니면은 어떻게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조국의 딸이 아니면 유급생이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이 키스트와 서울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 교수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시험 한번 안 보고 한영계고 고려대, 서울대 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는 나와 무관한 일이다, 우리 가족의 일이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그 변명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 또는 국내 언론에 보도됐던 것 중에 진실도 있겠습니다마는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거짓도 있습니다. 진실이 곧 가려지리라 믿습니다. 검찰 수사로 그 거짓말이 하나씩 하나씩 양파껍질 벗겨듯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임명의 두 번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신 것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입니다. 소위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모두 국회 입법 사항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위해서 채택된 것으로 압니다. 예,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1야당, 제2야당, 제3야당이 모두 조국의 장관 임명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얻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임명하면서 거론한 두 가지 이유는 합리성과 현실성이 전혀 없는 궤변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 함부로 행사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건 아닙니다. 헌법 정신과 헌법 규정에 합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점이 많고 이렇게 하자투성인 조국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밀의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2항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는지 여부는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의혹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와 관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오죽하면은 이렇게 문제 많은 조국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두 분 사이 관계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조국 후보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가족 관련 의혹 등 측근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자,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총리께서 또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죠. 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야죠.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벗어난다. 아니, 검찰 수사가 정치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죠. 아니, 지금 조국 수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조국 수사가 검찰이 정치하는 겁니까? 그때 주광덕 의원께서 물어보신 것은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나무개 검사의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건 나중에 하실 거예요. 아니, 조국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라고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지휘 보화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과도 부합이 되는 겁니다. 총리께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저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검찰의 수사도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과도하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 아니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수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실 네? 겁니다. 아니 지금 검찰 수사가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는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피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날마다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께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 결국은 거듭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는 기관으로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좋습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변호 그만하세요. 이제 변호사 아니에요. 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받았죠. 예, 그때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느꼈다라는 소회를 밝혔는데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저는 현장에 없었는데 그 뒤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그런 개인적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다. 단순히. 우리 민정수석 재직할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적폐 수사했죠. 많은 사람 강제 수사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적폐 수사를 지시하지 들어보세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명으로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조롱받다가 결국 무죄 선고 받았고요. 대통령이 하명하시지 않은 걸로 이재수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와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 아팠다 그러는데 이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사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취지의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할 수 없어요? 변 검사의 비극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가셨는데 학비 조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제가 일주 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을 일주문화재단이 어디가 누가 설립한 재단이죠? 태광그룹 그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광그룹에서 설립한 재단이 일주문화재단으로부터 얼마 받았습니까? 액수는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당시 그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3년간 15만 달러를 받았죠. 대략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기 장학생이죠. 일주문화재단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태광그룹은 재벌 총수의 황제 보석과 직원 김치 강배 등으로 그토록 지탄을 받는 소위 비리 재벌로 지목되고 있는 재벌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제가 장학금을 받았을 아니, 시점에 지금 알고 계시죠?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예. 조국 장관은 조국 우리 장관은 2011년 7월 19일 날 태광그룹의 수백억 대 비자금 혐의가 한창 수사 중일 때 그 재단의 장학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죠.
예, 장학금 수요 행사에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든 다른 장학금 수요 학생들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가서 축사도 하고 예, 축사했습니다. 그다음에 거마비도 받아왔죠. 네? 거마비 받은 적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재벌에 대한 비판을 해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비자금을 행정 비임 등 비자금을 받는 재벌 총수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왔어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했어요. 사회주의자라고 자처를 했죠. 저는 우리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개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 근데- 속에 그런 자, 좀 보세요.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왜 사회주의 들어갑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가 우리 헌법 이념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이 부자예요. 아버지 건설업 하셨고 집이 부자고 그토록 재벌 비판하는 분이 어떻게 그 재벌 이 자본주의의 총화인 재벌로부터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해외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 달리 해외 유학은 상당히 돈이 들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을 했고 선발되었을 뿐입니다. 이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이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제가 장학금 받았던 이임용 회장님의 아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돼 있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한번 요 띄워보세요. 화면. 우리 조국 교수께서 비리 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을 겉으로는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회장의 보석 선처를 그분의 탄원을 했어요. 그분의 들어보세요.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우리 조국 전 수석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재벌이건 누구건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 아니, 보석을 받을 권리인데 그렇게 평소에는 엄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다가 왜 이호진 회장만은 보석해달라고 그렇게 선처를 탄원합니까? 결국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고 장학금 생각했습니다. 등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구한테 혜택을 입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그렇게 선처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저만 한 것은 이거 아니고 하나만이라도 네. 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시 장학생들이 여러 명이 같이 탄원 서류를 냈던 것입니다. 저기 이제 조용히 해보세요. 저기 의원님들 한번 하고 무언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쳐다보면서 여기 의원님들하고 저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울분과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요. 여기 소리 지르는 범여권 의원들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식해서 물러나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지금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위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뭔지 압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뭔지 알아요? 알려주십시오.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없더라도 검찰 개혁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명심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도 사퇴할 용이 없습니까?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의원님 질책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